화이트 밸런스 제어도 드디어 튕기지 않고 엠보싱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다 라고 합니다. 화면 켜짐 6시간 35분밖에 안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2주마다 나오고 있는 원UI 8.5 베타의 3차 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UI 8.5 1차가 12월 8일, 2차가 12월 22일, 그리고 3차가 1월 5일 이렇게 나오면서 진짜 2주마다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2주 간격을 꼭 지키면서 나온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1차 때부터 준비를 잘 해놓은 탓인지 이번 베타 3차는 정말 바뀐 게 너무 없어요. 그동안 베타 하면서 제일 좀 재미없는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버그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막 해결된 것도 크게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버그가 생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기능이 막 들어왔냐 이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타 2차 때 카메라 어시스턴트도 베타로 들어오면서 사진 모드 고급 제어에 여기 화이트 밸런스 제어랑 노출값 제어도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베타 2차 때 보여드릴 때는 노출값 제어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화이트 밸런스 제어는 이렇게 눌렀을 때 계속해서 카메라 앱이 튕겼었거든요. 그런데 베타 3차로 넘어와서는 노출 제어는 그대로 이 상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 제어도 드디어 튕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단에 다른 퀵 컨트롤 메뉴들처럼 여기서 작동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지난 베타 2차 때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추가는 됐지만 요번에 베타 3차 때 버그가 해결이 되면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화면 녹화를 돌리고 있는데 화면 녹화 시작할 때 그 소리도 바뀌었습니다. 원UI 8.5로 올라오면서 시스템 소리 중에서 바뀐 게 지금 카메라 셔터음, 동영상 촬영은 화면 캡처 소리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어 있었는데 화면 녹화 소리만 안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타 3차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카메라 셔터음과 화면 캡처음은 거의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화면 캡처랑 카메라 셔터음이 동일하게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베타 3차에서 이제 화면 녹화를 누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원UI 8.5 베타 3차에서 변경된 소리인 거고, 베타 3차 이전까지는 기존의 화면 녹화 소리 그대로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베타 3차에서 바뀐 화면 녹화 시작 종료음이 이미 원UI 8.5 베타 1차에서 바뀌었던 동영상 녹화 시작 종료음과 동일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 3차에서 드디어 사진 셔터음과 화면 캡처음, 동영상 시작 종료음과 화면 녹화 시작 종료음 이렇게 두 가지씩 동일하게 변경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베타 2차 이후에 아마 업데이트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굴락 테마파크에서요 아이콘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 누르게 되면은 여기 효과에 엠보싱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UI 8.5로 올라오면서 아이콘 팩 자체에 이렇게 기본 앱들은 약간의 3D 효과가 들어갔다 라는 게 특징인 건데, 기본 앱들 자체도 요 아이콘 메인 요소의 3D 효과도 조금 더 강조가 되고 배경 자체에도 조금 더 강하게 3D 효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서드파티 앱들도 엠보싱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지금 강도 50, 엣지 10, 각도 45도, 그림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도를 이제 100으로 올리면요 이렇게 대비가 좀 많이 심해지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테두리에 이런 엠보싱 효과가 크게 들어가는 거죠. 확실하게 다시 50으로 낮춰보면은 이렇게 좀 광원 효과가 약해진다 라는 거고, 0으로 낮추면은 이 광원 효과는 없어지고 그림자 효과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엣지를 100으로 올리면요 요 테두리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변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엣지를 1로 두면은 아예 좀 많이 플랫한 느낌이고, 각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광원을 어느 방향으로 받을 것이냐 요 조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100으로 하게 되면요 여기 아이콘 주요 요소 뒤에 들어가는 그림자가 확실하게 세지는 거고, 0으로 빼버리면은 그건 없어지고 그냥 아이콘 배경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값인 50으로 두고 제가 아이콘 팩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통화면으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네이버 지도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요, 토스도 적용됐고 카카오톡도 적용이 되는데 폴더 아이콘에도 이게 추가로 적용이 되는군요. 구글 앱들은 웬만해서 지금 다 적용이 됩니다. 삼성 앱들은 이미 돼 있다가 더 추가로 되니까 입체감이 확실하게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웬만한 앱들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뭔가 원UI 8.5의 3D 효과가 조금 약하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 아니면 이 효과를 서드파티 앱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굴락 테마파크에서 이렇게 아이콘에 엠보싱 효과 넣어서 적용해서 쓰시는
하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앱에서 이렇게 클립보드에 전화번호가 있을 때는 클립보드에서 전화번호 붙여넣기 라는 게 바로 자동으로 뜨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타 3차에서 일단 제가 발견한 거고요. 붙여넣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게 실제 전화번호는 아니긴 한데 뭔가 전화번호랑 비슷해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조금 아쉬운 점들을 얘기할 것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인터넷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 새 탭 화면을 켰을 때 원래는 새 탭이 요 하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작이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탭 화면을 누르고 여기서 새 탭을 누르면 바로 새 탭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동작이 같은 위치에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편했는데 지금은 탭 화면으로 가서 상단에 있는 추가 표시를 눌러야 새 탭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귀찮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한 손으로 폰을 하고 있을 때 새 탭을 만들려면은 탭 화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낑낑대면서 올려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바뀐 UI가 사용자의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원UI 8.5 인터넷 유출이라고 보여드렸던 그 버전에서 나왔던 축소 레이아웃도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순서 변경에서 이 하단 툴바 말고 여기 있는 이 메뉴에 대한 커스텀은 사라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없는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 인터넷 닫기, 광고 차단 일시 해제, 탭 닫기 요거는 지금 하단 툴바에 넣지 않는 한 메뉴 화면에 나와 있지가 않다 보니까 요걸 아예 쓸 수가 없어요. 하단 툴바에 무조건 넣어야지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됐다 보니까 기능을 다 100% 활용하면서도 툴바는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 그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요 레이아웃에서 조금 커스텀할 수 있는 게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나 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설정창 커스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제한적인 게 이어지고 있죠. 버튼 모음 같은 경우에도 4 곱하기 1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로를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고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지금 4 곱하기 2 이하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가로를 줄이는 게 또 불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요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제한적인 커스텀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베타 1차 때부터도 계속해서 피드백이 들어가고 삼성 멤버스에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3차까지 왔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원UI 8.5에서는 반영을 안 해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가로로 돌렸을 때의 빠른 설정창 커스텀은 아예 불가능하고 레이아웃도 어그러진다 라는 이슈도 계속해서 베타 3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베타 1차랑 베타 2차에서 계속해서 제가 조금 불만을 표했던 게 배터리가 조금 많이 짧아졌다. 풀 와이파이를 써도 1시간 정도는 짧아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좀 써본 결과 일단 와이파이랑 셀룰러를 같이 썼을 때는 뭐 크게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셀룰러가 들어가는 순간 요 대기 배터리가 쭉 빠지면서 이번에도 4시간 33분밖에 안 갔고요. 풀 와이파이로 썼을 때는 화면 켜짐 6시간 35분밖에 안 나오면서 오히려 베타 2차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고 있습니다. 베타 1차가 화면 켜짐 6시간 51분, 베타 2차가 6시간 55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미하게 배터리 타임이 짧아진 것 같아요. 베타 4차는 진짜 제발 다시 화면 켜짐 8시간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댓글에서 또 충전 속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전 속도도 한번 삼성 정품 40W 충전기에 물려서 0%부터 100%까지 충전을 해봤습니다. 오후 8시 54분에 이제 1%로 출발을 해서 50%까지는 약 26분밖에 안 걸렸고요. 30분이 지난 9시 24분에는 58%까지 충전이 됐고요. 80%까지 44분, 100%까지 1시간 8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45W 기준으로 1시간 8분에 완충이면 이 정도면 충전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이죠. S26 시리즈 최신 루머 영상에서 퍼플렉시티를 탑재한 빅스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2016 CES에서 공개된 삼성의 신제품을 정리해줘 라고 한번 빅스비한테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예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인터넷으로 넘겨버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퍼플렉시티가 적용된 그 빅스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냥 기존의 빅스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베타 4차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 빌드에 빅스비랑 퍼플렉시티가 결합된 그 버전이 포착이 됐다 라는 팁스터들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다음 베타 4차에서는 또 혹시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베타 4차에서 조금 신기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잠금하면 알림 스타일을 카드를 변경한 다음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은 전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배경 블러가 알림 배경이 들어가지 않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통화 알림뿐만 아니라 일부 앱들에서도 알림에 배경 블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림 API마다 뭔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잠금하면 시계 같은 경우에도 시계의 블러 효과가 원UI 8.5 베타 1차 때부터 들어갔던 건데 베타 1차 때는 이렇게 강하게 블러 효과가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베타 2차 때 너프된 이후로 베타 3차에서도 이렇게 밍밍한 블러 효과가 이어지면서 조금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화면 폴더 배경에 배경 블러가 안 들어가는 것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홈화면 폴더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앱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계나 캘린더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폴더 안에서는 실시간 반영이 안 된다 라는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8일로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폴더를 확장했을 때는 9일로 변경
변경되고 시계도 지금 현재 시각에 맞게 표시가 바뀌었죠. 여전히 폴더가 닫혀있을 때는 8일과 이전 시간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앱 아이콘이 폴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따라 빠져나와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이게 폴더 안에 있든 개별적으로 하나씩 있든 둘 다 실시간으로 좀 반영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팅 바에서도 텍스트가 표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계속해서 혼재가 되고 있죠. 전화 앱에서는 아이콘 밑에 텍스트가 함께 뜨고 있는 거고요. 갤러리에서도 아이콘과 텍스트가 같이 뜨고 있는 건데 여전히 시계 앱에서는 텍스트가 뜨지 않고 아이콘만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른 앱들끼리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몇 가지 불만은 지금 갤럭시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하단이 플로팅 바 형식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하단 메뉴바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 헬스도 플로팅으로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고요. 삼성 멤버스 역시 플로팅이 아니라 기존의 메뉴바 형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UI 8.5 업데이트 이후로 앱들의 업데이트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도 기본 앱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앱들이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 하단 플로팅 바로 형식을 통일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서 여기 초절전 상태로 전환된 앱 이걸 눌렀을 때 스크롤하면서 끊기는 것도 여전히 한 번씩 끊기는 현상 재현되고 있고요. 이게 왜 끊기는 건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끊기는 현상이 베타 1차 때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로 갔을 때 글꼴을 이렇게 다른 글꼴로 바꾸고 글씨 크기를 한번 키웠다가 다시 기본으로 가게 되면은 시계가 원UI의 기본 시계 글씨로 바뀌는 게 아니라 로보토 폰트로 그대로 뜨다가 다시 한번 글씨 크기를 바꿔줘야지만 원UI의 시계 폰트로 바뀐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버그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갤러리에서 에디터로 동영상을 편집한 다음에 동영상 저장을 하고 있을 때 홈화면으로 나가서 이렇게 알림이 뜨고 있을 때 이 알림 말고 다른 알림을 이렇게 했을 때 동영상 저장 중 알림이 부들부들되면서 떨리는 이 현상도 베타 1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버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버그들이 분명히 삼성 멤버스에도 커뮤니티에 글도 올라왔던 버그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용자들이 항상 쓰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지 이런 디테일한 버그에 있어서는 처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테일한 버그들까지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게 원UI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원UI 8.5 베타 3차를 살펴봤는데요. 변한 게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영상이 막 재미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베타마다 보여드리는 게 원UI의 남자로서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패턴이라면 1월 19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베타 4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밌는 신기능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도 재밌는 기능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버그들도 해결되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